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2021년 9월 5일 회장입니다. 머리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.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기는지 진짜 귀찮아 죽겠는데, 또 다음 주에 큰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머리를 좀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대기 환경기사와 같이 따면은 시너지가 좋은 자격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또 보니까 이 비전공자들이 뭐 자기소개서나 비전공자들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뭐 면접을 볼 때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냐고 뭐 질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꼭 자기가 환경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좋을 법한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구직 활동을 위해서 뭐 여러 버전의 자기소개서도 써봤고, 또 뭐 공기업, 뭐 중소기업, 대기업 할 거 없이 면접을 많이 봤었습니다. 면접을 많이 보면은 항시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.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냐,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, 또 자기소개서도 많이 써봤는데, 제가 지금 이 회사에 있으면서도 면접관으로서도 몇 번 이렇게 참가를 했었습니다. 면접관으로도 참가를 해보면은 항상 이 임원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것이 그리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리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고, 특히 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신입사원이 당장 그 회사에 들어가지고 뭐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하느냐, 뭐 능력이 있느냐,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이 사람이 오래 회사에 다닐 만한 사람인가, 또 다른 사람들과 이 협업이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, 뭐 그런 것들을 사실 크게 보지, 어떻게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됐느냐,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비중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거든요. 아니지만서도 이 다른 사람과의 이 차별점을 둘 수 있는, 나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다, 뭔가 이 면접관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박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이 필살기로 준비하면 참 좋거든요. 일단 제가 했던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그 물리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환경이랑 제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환경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,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학과에서 배웠던 거랑 이 환경 쪽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고요. 내가 학과에서 배웠던 게 환경이랑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학부 때 태양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, 태양전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. 또 뭐 논문 발표 대회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, 이 태양전지를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,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지만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, 이게 뭐 요즘에 뭐 이 정부에서도 이게 친환경, 신재생 에너지다 해가지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
친환경적이 아니라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. 이게 태양 전지에는 태양광 에너지, 이게 첫 번째, 이 태양광 태양광 패널이 실리콘 기판을 기반으로 하는데, 실리콘 생산에서 굉장한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. 온실가스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죠. 온실가스로 인해서 대기 오존층 파괴시키고 지구 온난화시키고,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 대기 오염 이슈죠. 그리고 또 두 번째, 태양광 판넬을 우리나라는 이 평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? 산에다 설치하거든요. 산에다 설치하면은 또 오늘 내비게이션이 말이 굉장히 많은데,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을 깎아서 만들거든요. 근데 산을 깎아서 만드는 건 좋은데, 산을 깎으려면은 나무를 다 잘라버리죠. 나무를 잘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? 온실가스가 증가하죠. 왜냐?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산소로 만드는데, 나무를 잘라버림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산소로 시환을 못 시킨다. 굉장히 환경 파괴범이죠. 그리고 또 멀쩡한 산을 깎아내리고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동물들의 살집을 잃어버리죠. 내 집 마련 못하죠.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친환경적이라는 그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생산 과정에서부터 벌써 보면은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면접 때 이렇게 이 말을 했거든요. 저는 그 학부 때 태양전지에 대해서 배웠는데, 이 태양전지가 친환경적이라지만은 사실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.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, 나는 내가 환경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좀 더 진짜 환경을 위한 것이 무엇이고, 내가 맡은 기업에서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인으로서 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하면서 정부 욕도 조금 섞어주면서, 우리나라는 태양광보다는 원자력 발전이 좋습니다, 이 말을 하면서 내가 환경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,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엮어가지고 말하니까 면접관이 좋아 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딱 그때 내가 비전공자지만은 환경적으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딱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난 합격할 수 있겠구나, 그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환경 쪽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학부 때 배웠던 거를 내가 하는 일에다가 접목시켜서 내가 이러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,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 좋겠고요. 이건 아마 그 전문적인 그 자소서 쓰는 사람들이나 면접관들도 항상 그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. 또 마지막 두 번째 필살기는 뭐냐? 이 평소 내가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, 평소 취미생활에서 내가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. 결국에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환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, 그걸 어필하는 건데, 제가 이제 그 면접관이 이제 거의 이제 면접이 끝나고 취미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이제 뭐 시간 때우기용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. 취미가 뭐냐 물어보길래 저는 부산 사나이로서 이 바다에서 이 활동을 즐긴다. 특히 나는 바다 낚시를 좋아합니다. 이야기했더니만은 면접관도 낚시를 좋아하는가 봐요. 그래가지고 무슨 낚시 하느냐, 뭐 낚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다. 이 사람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. 그럼 난 이거를 환경에다 접목시켜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리자 해가지고, 저는 이제 바다에서 릴지 낚시를 하는데, 요즘에 낚시를 해보니까 이 평소에는 잡히지 않던 굉장히 그 따뜻한 물에 살던 이 고기들이 잡히는 거를 많이 확인했다. 그거를 보면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구나. 아니 동해 남부권에서 잡히지 않아야 될 무슨 뭐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따뜻한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잡혀야 되는 고기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
지금 바다의 해수온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, 해수온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 지금 굉장히 지구적으로 온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구나,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를 만약에 환경관리인으로 뽑아주시면은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 환경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배출하는 대기나 수질,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 스스로도 내 취미 활동을 지키면서 내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깨끗한 지구랑 이 자연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는, 그래서 영업적으로도 우리 회사는 굉장히 확실한 환경 기술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필해 줄 수 있는 환경 관리인이 되겠다. 딱 이렇게 세기를 박아버리니까 이 면접관들이 굉장히 박수를 쳐주시면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자. 조금 이거는 좀 에바고,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가 굉장히 같은 맥락인데, 첫 번째는 정리를 해보자면은, 첫 번째는 내 전공 과목에서 내가 할 일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을 찾아봐라. 두 번째는 내 취미 생활에서 내가 할 일과 유사한 점을 찾아가지고 강력하게 어필해라. 이겁니다. 제가 이 전문 자소서 라이터 아니면은 면접관은 아니지만은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비책을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많이 경험해봐야 됩니다. 많이 이 취업의 문을 두드려보고, 이렇게도 자소서를 써보고 저렇게도 자소서를 써보고, 또 면접을 여기서 봐보고 저기서 봐보고,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으면은 언젠가는 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문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.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시고, 또 궁금한 거 있다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다, 이런 건 좀 설명해 달라,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고,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무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